안녕하세요. 오늘은 당장에 보내주신 최원혁 박사님의 연구자료를 보면서 와, 이거 정말 흥미롭다 싶었는데요. 이슬람 사상이랑 동아시아 신유학 사이에 생각지도 못한 어떤 깊은 연결고리가 있다는 거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좀 대담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죠. 특히 이걸 대순 진리회적인 관점, 그러니까 어떤 보편적인 원리가 다른 형태로 나타난 거다. 뭐 이런 시각으로도 볼 수 있다고 해서 더 흥미로웠어요. 그래서 오늘은 그 이슬람의 타오이드랑 동양의 음양오행, 이게 대체 어떻게 닮았고 또 이게 뭐 서구 계몽주의나 현대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줬다는 건지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. 좋습니다.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해 볼까요? 그 유럽 계몽주의 영향부터 이야기해 볼까요? 네, 좋아요. 논문에 보면 마테오 리치 같은 분들을 통해서 유교 철학이나 동아시아 정치 문화가 유럽에 전해졌고 이게 17세기 계몽주의 탄생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. 뭐 이런 주장이 있더라고요. 네, 그렇죠. 상당히 뭐랄까, 파격적인 주장인데 논문에서는 몇 가지 구체적인 예를 들고 있어요. 예를 들면 그 프랑스의 케네라는 학자 있잖아요. 중농주의. 아, 네네. 중농주의 경제학? 그 이론이 사실은 맹자나 사마천이 말했던 무위시장, 그러니까 시장은 그냥 자연스럽게 둬야 한다, 이런 생각에서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있고요. 아, 정말요? 그럼 애덤 스미스는요? 그 보이지 않는 손? 이것도 관련이 있나요? 네, 심지어 그것까지도요. 공자나 맹자의 자연지도, 말 그대로 자연의 길, 사물이 그냥 자연의 이치대로 저절로 움직인다는 개념이 있잖아요. 이걸 번역한 게 보이지 않는 손이다, 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. 스미스 본인도 당시 중국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로 꼽기도 했었고요. 와, 경제사상뿐만이 아니겠네요, 그럼. 논문 보니까 뭐 근대 관료제, 평등사상, 관용정신 이런 것들도 다 유교 영향으로 제시되던데요? 맞아요. 근대 관료제는 중국의 과거시험 제도 있잖아요. 능력 위주로 뽑는 거. 네, 능력주의. 거기서 영향을 받았다고 보고, 심지어 루소의 천부인권이라 프랑스 인권선언의 그 평등 개념조차도 얘기라는 책에 보면 천하 무생어 귀자야,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귀한 사람은 없다,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. 아, 그런 구절이 있군요. 네. 그리고 또 중국의 신사계층 제도, 이게 신분 세습을 좀 배격했잖아요. 이런 데서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는 거죠. 이게 대순사상에서 말하는 어떤 보편적인 진리나 원리가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 거다,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어요.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. 그럼 이제 논문의 또 다른 핵심 주장, 이슬람의 타오이드랑 동아시아의 음양오행, 이 둘의 유사성은 어떻게 설명이 되나요? 이것도 혹시 그런 보편적 원리의 다른 표현? 뭐 이런 걸까요? 네, 논문은 그런 맥락에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타오이드는 잘 아시겠지만 신은 오직 하나고 그 신의 법칙이 온 세상 시스템 전체에 하나로 작용한다, 이런 이슬람의 핵심 원리잖아요. 네, 그렇죠. 유일신 사상. 근데 이슬람 경제학자인 마수들 알람 초우들이라는 분이 이 원리가 경제 시스템 안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설명했어요. 모든 요소들이 끊임없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인터랙션, 그러면서 점차 하나로 통합되고 인티그레이션, 또 계속해서 역동적으로 진화해 나간다. 이걸 IIE 과정이라고 불렀거든요. 상호작용, 통합, 진화. 아, 뭔가 계속 순환하고 발전하는 그런 느낌이네요. 맞습니다. 순환적 인과관계라고 표현하는데요. 그런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 초우두리가 제시한 IIE 과정의 도표를 보면요, 음양오행 사상에서 말하는 상생상극, 상생상극 도식이랑 시각적으로 굉장히 유사하다는 거예요. 아, 상생상극이요? 서로 낳아주고 또 서로 견제하고 극복하는. 네, 바로 그거요. 만물이 서로 도와주면서도 견제하면서 균형을 이루는 그 순환 도식이랑 이 IIE 과정 도식이 놀랄 만큼 닮았다는 거죠. 중국 경제 발전 원리도 종종 음양오행에 비유되잖아요. 너무 과열되면 좀 억제하고 너무 침체되면 좀 북돋아주고, 마치 한의학 원리처럼요. 와, 진짜 서로 다른 문명권의 핵심 철학인데 경자 시스템을 설명하는 방식에서 이렇게 평행 이론처럼 나타난다는 게 놀랍네요. 이게 정말 우연일까요? 아니면 역사적으로 뭔가 교류가 있었던 걸까요? 논문은 이제 그 지점을 파고듭니다.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 있다, 역사적 교류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. 예를 들어서 이슬람의 타오이드 사상이 불교의 화엄경에 영향을 미쳤고, 또 이 화엄 사상이 다시 신유학 형성에 기여했을 수도 있다, 뭐 이런 가설을 제기해요.
화엄경이요. 그건 또 어떻게 연결이 되죠? 근거로 드는 게 송나라 때 천주라는 항구 도시에 가면 화엄종 승려랑 이슬람 이맘,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죠. 이 사람들이 같은 집에 살면서 교류했다는 기록이 있대요. 아, 진짜요? 그런 기록이 남아있군요. 네. 그리고 또 왕대여라는 중국 무슬림 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마호메트를 설명할 게 유교의 무국이자 태극이라고 표현했다는 사례도 들고 있고요. 와, 이건 정말 생각지도 못한 연결인데요. 심지어 논문 보니까 더 거슬러 올라가서 고대 신화에서도 유사성을 찾는 것 같던데요. 메카 위치가 지구 황금운할점 근처다. 뭐 이런 주장이나. 네. 그런 내용도 있죠. 중국 창조 신화에 나오는 여화랑 성경 창세기나 홍수 이야기 사이에 유사성이 있다. 이런 것들도 언급하고요. 물론 이런 건 좀 해석의 여지가 많긴 하겠지만 그래도 뭔가 흥미롭네요. 어쩌면 인류의 어떤 집단 무의식 같은 게 있는 건 아닐까 싶기도 하고 대순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것들도 결국 다 하나의 큰 진리를 가리키는 서로 다른 표현일 수도 있겠고요. 맞습니다. 그래서 논문이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려는 건 우리가 너무 서구 중심적인 시각이나 아니면 문명 간에는 명확한 경계가 있다는 그런 고정관념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것 같아요. 이슬람 문명과 동아시아 문명 사이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복잡한 상호 영향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. 네. 오늘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였습니다. 이슬람의 타우히드와 동아시아의 음양오행, 그리고 이게 서구 근대 사상과 경제 발전에 미쳤을지도 모를 영향까지 최한혁 박사님의 연구와 또 대순진리회의 시각을 통해서 이 거대한 두 사상체계가 어쩌면 서로를 비추면서 더 큰 어떤 보편적인 원리를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해보게 되네요. 그렇죠. 이런 논의가 중요한 건 단순히 과거의 지적 유의가 아니라 현재 우리가 문명 간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데 새로운 틀을 줄 수 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. 동양과 서양, 이슬람과 유교, 이런 경계들이 생각보다 훨씬 유동적이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주니까요. 논문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래서 서구 중심의 예외주의에서 벗어나서 예를 들면 유교의 삼강오륜 같은 동양적 가치체계의 틀 안에서 이슬람을 분석해보는 그런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안하더라고요. 왜 맞습니다. 세상을 보는 방식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죠. 자,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당신께 던져보고 싶습니다. 만약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이렇게 고대에 뿌리를 두고 어쩌면 서로 공유했을지도 모르는 철학적 틀 혹은 대순사상에서 말하는 우주의 근본 원리 같은 그런 렌즈를 좀 더 자주 사용한다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국제관계나 문화 간의 이해 같은 문제들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? 당신의 생각은 어떠신가요?